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주말 첫 번째 아침 영상 되겠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평일 소식이 워낙 전국 투어 콘서트부터 2집 앨범, 나아가서는 미우새 출연, 거기에 또 임영웅님의 최신 근황까지 그야말로 반응이 아주 뜨겁다 못해 들끓고 있는 상태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임영웅이란 가수의 파워가 지금 이 많은 뉴스 프로그램에서도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채널 A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보도를 했어요.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사상 처음으로 벌어진 일이다. 이 내용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전달해 드렸지만 이게 얼마나 굉장했는지 이런 뉴스 프로그램에서도 등장을 한 겁니다. 앵커가 이러한 말을 해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요번 콘서트 티켓팅을 두고서 앵커분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최근에 거의 탑 가수죠. 다음 달부터 가수 임영웅 씨의 전국 투어 콘서트를 앞두고 이 피켓팅, 피를 튀기는 티켓팅이라는 의미의 피켓팅, 임영웅 씨에게 들려오고 있는데 이런 기사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려보려고 한다.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티켓 예매를 대비해서 전용 상담 전화를 준비하는 것 말이다 라고 하자 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님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가수를 위해서 전용선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그만큼 임영웅 가수가 인기가 많다라는 것이고 사실 저도 장모님이 계신데 아마 저도 피켓팅을 해야 하는 입장일 것 같은데요. 만약 장모님이 그 티켓을 받았으면 전화를 해볼 거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럴 경우 전용 예선을 만들어 이 어르신들이 궁금한 내용을 전부 다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것을 만들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티켓 판매처 인터파크 측에서도 배려를 한 것이며 임영웅 가수의 굉장히 큰 인기 83만 정도의 그 어떤 콘서트 투어에서 이런 인기가 엄청나게 있었다라는 것이 저희도 지켜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말이 좀 뭔가 어순이 안 맞지만 팩트는 이겁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위해서 이 박사님조차 장모님을 위해 티켓팅에 참여해야 될 것 같다. 어찌됐건 이런 엄청난 티켓팅 83만 트래픽이 몰렸었던 대기록을 가지고 있는 콘서트 티켓팅의 파워를 임영웅님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인터파크 측에서도 배려를 하는 것 같다. 따지고 보면 이 인터파크라는 곳은요. 아시겠지만 임영웅님의 콘서트 티켓만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항공권부터 각종 뮤지컬, 연극, 전시, 레저, 스포츠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인터파크에서 초유의 사태인 거죠. 아티스트 임영웅님만을 위해 영웅시대 분들만을 위해서 콘서트 관련 전용 회선을 아예 새롭게 구축을 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을 놀래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관련 관계자들에게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좀 충격적이다 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파워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다시 한번 이 대목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 같이 느껴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깜놀할 근황 소식이 또 전달이 돼서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아주 반응이 뜨거운 상태입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 어제 오후 저녁쯤에 올라온 사진인데 제가 이걸 빼놓고 전달을 못 드렸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중요한 건 지금부터 전달드릴 내용에 엄청난 스포일러와 비밀들이 숨어져 있다. 자, 여기 보이십니까? 이 사진 하나가 눈에 탁 들어오시죠? 자, 그런데 이 사진 확대해 보니까 웬 계단에 임영웅님이 탁 앉아서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모티콘 안 볼 수 없죠? 이모티콘 크게 확대해 보니까 곰돌이 인형이 이렇게 탁 보이네요. 왜 곰을 여기다가 임영웅님이 이렇게 뒀을까요? 아마 웅이라는 글자가 곰을 뜻하는 그 웅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 임영웅을 상징하여 자신이 이 곰돌이처럼 이 계단에 앉아있다. 요런 걸 의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 놀라운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눈에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임영웅님의 이 스타일링이죠. 흰색 티셔츠와 바지를 입고 있는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으며 운동화를 신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에 목걸이를 걸고 팔에 팔찌도 차고 있죠. 자, 우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스타일링을 얼핏 보신 우리 영웅시대 분들 어떤 느낌이 나십니까? 이때까지 보여줬었던 임영웅님의 모습과는 뭔가 또 사뭇 다른 느낌이 드시지 않나요? 그만큼 힙합스러운 느낌도 굉장히 많이 가미되어 있고 뒷머리가 많이 자라서 이 런던보이처럼 락 장르의 음악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도 그렇게 예상을 좀 했는데 노선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락 장르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모습, 아예 힙합 장르로서 임영웅님이 완전히 새로운 장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임영웅님의 이 음악 세계관이 워낙 다채롭게 변모하고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새로운 장르의 모습을 큰 기대를 가지고 보고 계신 상태이기도 한데요. 특히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요번 옷 스타일링만 봐도 힙합 가수, 바로 마이크 들고 랩을 막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복장에는 더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사진이 지금 여기서 더 확대가 되고 있지 않은데 이 목에 있는 목걸이와 팔에 차고 있는 팔찌가 다 같은 브랜드의 제품이고 심지어 이 팔에 하고 있는 이 목걸이하고 팔찌는 임영웅님이 유튜브 채널에서도 공개했었던 바로 같은 브랜드의 소품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디 거냐? 바로 루이비통이라는 브랜드죠. 임영웅님이 가장 좋아하는 이 팔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여기 보면은 100만 원이 좀 안 되는 요 팔찌인데 자, 요것과 목걸이 세트가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버질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팔찌 모델명 자체가 그냥 일반 루이비통 팔찌가 아니라 버질 아볼로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임영웅님이 차고 있는 이 목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목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버질 아볼로라고 똑같이 이름이 적혀져 있죠. 금액대는 팔찌하고 목걸이 다 해서 2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목걸이는 114만 원, 팔찌는 80만 원대. 200만 원이 조금 넘거나 200만 원 언저리로 살 수 있는데 지금 51억 원을 현찰을 주고 아파트를 구매하는 임영웅님에게 이 팔찌하고 목걸이 사실 사치라고 하기에는 금액대가 대학생들도 요즘 아르바이트에서 이 정도는 구입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왜 굳이 이 팔찌하고 목걸이를 그렇게 애정할까? 물론 루이비통이라는 브랜드를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다른 소품이라던가 다른 가방 많이 구매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루이비통이라는 제품에서 유독 임영웅님이 이 팔찌하고 이 먹거리 버질 아볼로라는 단어가 공통점이 있어요. 그럼 저게 모델명이냐? 아닙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임영웅님이 저 아이템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버질 아볼로는 누구냐면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2021년도에 안타깝게 암으로 세상을 떠난 힙합 아티스트이자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의 디렉터입니다. 패션 디자이너로서 그 이름을 굉장히 많이 알린 당사자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2021년도에 안타깝게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루이비통까지 디자인을 했었는데 눈치채신 분들 계시죠? 맞습니다. 임영웅님이 차고 있는 팔찌하고 목걸이가 바로 이 버질 아볼로가 마지막으로 디자인했었던 그런 브랜드의 제품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을 계속해서 루이비통에서 2021년도에 세상을 떠난 버질 아볼로이지만 끊임없이 생산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임영웅님은 힙합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이 버질 아볼로라는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 기리기 위해서 이 라인업의 목걸이하고 팔찌를 구매하여 착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목걸이하고 팔찌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버질 아볼로 루이비통 팔찌와 체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분석해준 유튜버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또 그런 사람이 나온다면 제 영상을 보고 아마 참고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확신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임영웅님의 신발에 있습니다. 임영웅님이 입고 있는 옷과 신발들은요, 그 하나하나가 스포일러라고 봐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임영웅님이 이렇게 사진을 찍는 이유가 있어요.
우선 이 다리의 각도 보이십니까? 한쪽 다리는 올려두고 한쪽 다리는 내리고 있고 이거 왜 이렇게 찍었을까요? 긴 다리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딱 봐도 뭐가 떠오르세요? 왼손으로 하는 임영웅님의 건행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건행의 기억자예요. 이거 누가 봐도.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영웅님이 왼손으로 기억을 할 때는 이게 뒤집어지잖아요. 우리가 글씨를 쓸 때 기억의 반대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디테일하게 표현한 이 왼쪽 건행 기억의 모양이다. 안 그랬으면 오른쪽 손에 이쪽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리를 펼치고 있었겠죠?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고려를 했으며 그런 임영웅님이 그냥 팔찌만 찾겠느냐 목걸이랑 힙합의 느낌이라고 했죠. 이 신발에서 이 버질 아블로라는 사람의 힙합 느낌이 절정에 달합니다. 이 버질 아블로라는 사람은요. 해외 유명한 힙합 아티스트들과 굉장한 인연을 맺고 있고 힙합 아티스트들에게도 굉장한 영감을 주기도 했던 스트릿 패션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임영웅님이 마지막으로 신고 있는 저 신발 저게 바로 이 버질 아블로라는 디자이너가 루이비통의 디자이너가 되기 전에 자신의 개인 브랜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브랜드의 이름이 바로 오프화이트라고 합니다. 이 오프화이트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나이키의 조던, 농구화죠. 임영웅님이 또 나이키 조던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농구화와 콜라보레이션, 협업을 했는데 이 버질 아블로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 모델 중에서 특히 시카고라고 하는 모델, 이 모델이 와, 리셀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재판매가 되지가 않고 이미 출시하고 난 뒤에 이 신발은 이제 다시는 재생산이 안 되잖아요. 신발들의 가치가 지금 이 정도입니다. 보이세요? 저렴한 게 900만원에서 1000만원대, 비싼 건 37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이거는 왜 가격 차이가 나냐? 신발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요. 아무래도 선호하는 발 사이즈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남성들의 평균 발 사이즈, 거기에 가까울수록 같은 모델이어도 신발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는데 이 신발을 임영웅님이 신고 있는 겁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발이 뭐 그렇게 엄청 왕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분명히 굉장히 비싼 금액대의 사이즈를 구매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최소 수천만 원대인데 임영웅님이 굳이 목걸이는 두 개 합해서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신발은 막 2천만 원이 넘는 신발을 신었다? 의아하지 않습니까? 허세를 위해서, 과시욕을 위해서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버질 아블로라고 하는 디자이너의 그 유지를 이어받으며 올해 음악에는 내가 힙합에 아주 진심이겠다. 아비앙또도 굉장히 레게 힙합이었지만 이번엔 정통 힙합 장르로서 내가 신곡 발매를 할 것이다. 콘서트에서 선보일 것이다. 전 이게 거의 확실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제 앨범 발매가 되거나 임영웅님이 콘서트를 했을 때 무대를 한번 보십시오. 아마 엄청난 힙합 필이 넘쳐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모래알갱이라는 노래를 싱글 앨범으로 발매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집 앨범으로 발매될 이 앨범의 음악들의 색깔과는 모래알갱이가 살짝 다르기 때문에 아마 임영웅님이 좀 더 비트감 넘치고 좀 더 신나고 좀 더 감각적인 음악을 이번 신곡 앨범에 많이 담지 않았을까. 발라드 힙합도 있잖아요. 임영웅님이 불렀던 크러쉬의 노래 같은 아주 신나는 힙합 장르도 있습니다. 꼭 랩만 엄청나게 나오는 힙합만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신나는 임영웅님의 노래는 무지개와 같은 댄스곡이 아니라 아비왕또와 정통 힙합을 가미한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선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것이 이 스타일링에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임영웅님이 이 신발 가격이 제가 수천만 원이 된다라고 했는데 또 여기에 불편한 마음이 드실 분들 미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임영웅님은 이 정도 금액 구매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충분히 됩니다. 임영웅님이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만 수억 원이에요. 조만간 10억 원을 달성할 지경입니다. 남들은요, 평생 10억 원을 만져볼 수도 없는 금액입니다. 그런 엄청난 금액을 사회의 발전과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 기부한 것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굉장히 비싼 금액입니다.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셀럽들, 해외 유명한 할리우드 스타들은요, 이런 금액대의 신발과 옷을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이 버질 아블로와 같은 이런 가수들에게 영감을 주는 디자이너의 힙합 정신과 유지를 이어받기 위해 거기에 가치를 두고 큰 금액을 지불해서 구매하는 겁니다. 아니, 임영웅님이라고 천만 원에 달하는 신발을 길거리에서 쉽게 신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뭐 임영웅님이 직접 구매한 걸 수도 있고 또는 누군가 선물해 준 걸지도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여기에는 다 그 이유가 담겨져 있다. 그리고 하나 좀 더 예상을 해보자면 임영웅님이 먹고 있는 이 떡볶이 보이잖아요. 간단하게 조금 보여드리면 임영웅님이 있는 곳이 이 홍대 입구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 홍대 입구역에서 몇 번 출구냐면 제가 예전에 많이 다녔던 곳이라 조금 알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임영웅님의 홍대 입구역 7번 출구 쪽입니다. 이 7번 출구 쪽에서 쭉 들어가다 보면요. 사거리가 나오거든요. 왼쪽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오른쪽으로도 많이 들어가는데 자, 정면을 좀 가보면 자, 필름 부착 전문점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요 계단 보이십니까? 화면에 잘 나오나요? 여기에 임영웅님이 딱 앉아가지고 사진을 촬영한 거다. 딱 보이시지 않습니까? 임영웅님이 여기에서 앉아가지고 촬영을 했구나. 바로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여기가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사진과 같은 곳이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영웅님이 혹시나 떡볶이 광고를 위해서 저기서 사진을 찍었나 싶습니다. 왜냐면 예전에 전국의 딸들이 떡볶이 광고를 해달라고 하자 임영웅님이 임영웅 씨라고 해서 광고 안 해줄 거야 라고 했는데 혹시 요번에 찍은 요 사진이 요때 말했던 떡볶이 광고 요청에 대해서 수락을 한 게 아니냐. 왜냐면 그 이후로 이사가 나고 나서 정말 많은 여성분들 MZ세대가 임영웅 오빠, 임영웅님, 영웅아 등등등 뭐 엄청 호소를 했단 말이죠. 아마 그걸 접한 임영웅님이 요번에 인스타그램에 떡볶이를 먹으면서 이렇게 떡볶이 광고까지 혹시 스포일러를 한 게 아니냐. 제가 볼 땐 스포일러가 지금 한두 개 담겨있는 사진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영웅님의 이 모래알갱이가 듬뿍 담겨있는 영화 소풍의 뮤직비디오가 드디어 오늘 공개가 돼서 많은 분들이 계속 재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뭐 제가 오늘 오전 영상에서도 전달을 드렸지만 이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가 듬뿍 담긴 요번 소풍이라는 영화는요. 저도 아마 찾아보게 되지 않을까. 특히 이 뮤직비디오를 보신 분들은 이 나문희 선생님, 김영옥 선생님, 박근영 선생님이 뭔가 학창시절의 우정과 사랑을 넘나드는 또 풋풋한 삼각관계까지 또 그것이 세월이 흘러 서로가 서로에게 추억으로 남아있는 소중한 관계성을 보여주는 뭔가 10대, 20대, 30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나이가 들어 세월이 흘렀을 때 떠올려 볼 수 있을 법한 인생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실제로 공개된 이 뮤직비디오 벌써 영상의 조회수가 수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사실 이 영화가 거의 뭐 엄청난 상업 영화라고 하기에는 홍보 자체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 노래 하나만으로 초대박 홍보 견인을 하고 있다. 적어도 영웅시대 분들은 전부 다 극장에 가서 관람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게 영화 시작부터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와 정말 유사한 바다 파도가 쫙 튀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너무 비슷하죠. 소름 돋을 만큼 비슷한 느낌의 뮤직비디오가 시작이 되면서 이렇게 선생님들의 과거 학창시절 때의 이 추억들, 세 사람의 이런 재밌었던 우정관계, 세월이 흘러 나이 들어 만난 모습이지만 여전히 어렸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는 이들의 어떠한 눈빛 속에 담긴 진정성이 영화 내용 자체가 뭐 스토리가 요즘 영화들에 비하면 엄청 막 스펙터클하고 막 화려하고 충격적인 내용이 있고 이런 자극적인 것이 아니라 잔잔한 감동을 줄 수 있는 휴가와 같은 휴식 같은 영화일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 뮤직비디오를 보는데 가슴이 뭉클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오히려 비슷한 연배이신 소천사님들이 보시기에는 이 영화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분들도 벌써 많이 계시거든요.
이미 개봉도 전부터 이 영화와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가 마치 관객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는 것 같은 느낌마저 받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소시 역시 할머니나 또 돌아가신 할아버지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참 한때는 이런 추억이 남아있었던 어르신 분들의 또 풋풋한 모습과 인간적인 면모까지, 사실 이런 분들에게 감동과 감격을 줬던 것이 임영웅님의 노래거든요. 신정훈 대표님과 다짐했었던 그 마음, 많은 분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줄 수 있는 노래를 부르자라고 했었던 임영웅님의 이 초창기 때의 초심이 이 영화에 많이 깃들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화 개봉하면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찾아서 보실 것 같아요. 더불어서 노래하고 이렇게까지 찰떡으로 스며들다니, 왜 감독과 제작진이 임영웅님에게 간곡하게 부탁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 노래가 이 소풍이라는 영화와 너무나 그냥 찰떡처럼 어울려 버렸다라는 거죠. 뮤직비디오 보신 분들은 격하게 공감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임영웅님의 노래가 많은 분들에게 감동과 감격을 여전히 선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임영웅님의 깜짝 놀랄 영광의 소식들 전달하지 않을 수 없겠죠? 임영웅 영광의 1위 행진, 바로 9월 1주차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도 최다 득표자 수에 오르게 됐습니다.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집계된 평점 랭킹에서 임영웅님은 역시나 44만 4,497표를 얻으면서 최다 득표를 기록해냈죠. 2위를 차지한 이찬원님이 22만 표, 3위의 김호중 씨가 20만 표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숫자들 20만 표대의 2위와 3위의 숫자를 비교해보면 그 2배가 넘는 44만 표가 넘은 임영웅님의 이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득표 수가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좀 아실 수 있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실질적 팬덤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좋아요 부문에서도 임영웅님은 가장 많은 4만 3천 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게 됩니다. 2위와 3위의 이찬원님과 김호중 씨가 각각 2만 개, 만 개인 걸 보면 4만 개라는 숫자가 얼마나 많은 개수인지를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임영웅님의 대박 소식은 끊임없습니다. 넘사벽 영웅시대, 임영웅 61주 연속 스타 왕중왕 1위의 정상을 차지했다.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 이어서 자, 임영웅님의 스타 왕중왕 투표 역시 압도적인 정상을 지켜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9월 1일 오후 3시부터 9월 8일 오후 3시까지 진행된 이번 스타 왕중왕 랭킹 투표에서도 임영웅님이 무려 12만 867표를 획득하면서 61주 연속 정상을 수성하는 기염을 토하게 된 겁니다. 12만 표라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스타 왕중왕 투표 1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61차 연속 1등을 임영웅님이 차지할 수 있는 건 바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영웅시대 소천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이다. 특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1위 득표수, 제가 방금 말씀드린 12만 표를 말씀드렸는데, 자, 당장 2위를 차지한 영탁님이 8만 5천 표, 3위를 차지한 이찬원님이 7만 6천 표니까 항상 임영웅님은 모든 득표수에서 압도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구나. 그런데 그 압도적인 결과는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손길 하나하나에서 완성이 되는 정성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임영웅님의 이런 위상이 어디 줄어들겠습니까? 오히려 폭등하면 더욱더 폭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임영웅님에 대해 감탄하는 것인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유튜브 영상도 난리가 났습니다. 송혜도 흐뭇한 미소, 세상을 떠나신 송혜 선생님이 굉장히 또 감동했었던 노래이기도 한 이 미운 사랑 영상이요, 곧 1000만 뷰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유튜브 채널이 아니라 KBS K-POP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이 미운 사랑 영상도 이제 900만 뷰를 넘어서서
천만 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감탄할 수밖에 없는 임영웅님의 이 유튜브 조회수 파워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역시나 다른 채널에 올라갔음에도 임영웅님의 노래는 1000만 뷰 돌파를 두고 있다. 이게 바로 영웅시대 분들의 파워, 또 대중들이 그만큼 임영웅님의 노래를 많이 찾고 있구나. 이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은요, 여기에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요렇게도 나옵니다. 굉장히 재밌는 기사가 오늘 오전, 오후에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자, 똑같지 않습니까? 뭐라고 적혀져 있죠? 임영웅 전국 투어 콘서트를 앞두고 사상 최초로 벌어진 일이다. 야, 전국 투어 콘서트를 앞두고 사상 최초로 벌어진 일이라니. 무슨 일일까요? 쭉 내려보니까 안녕하세요. 임영웅 전국 투어 콘서트 콜센터입니다. 가수 임영웅의 전국 투어 콘서트를 앞두고 임영웅 팬들만을 위한 전용 콜센터가 생겼다. 예매 개시를 앞두고 피 튀기는 티켓팅이 예상되자 사상 최초로 전용 회선을 개설한 것이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번 전국 투어 콘서트를 위해서 바로 이 인터파크에서 직접적인 전용 콜센터 만들어진 거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큰 충격을 받기도 했죠. 아주 신나는 충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번 콘서트 파워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전용 콜센터까지 생겼다라는 기사가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타이틀만 볼게요. 임영웅 때문에 초긴장, 사상 처음으로 벌어진 일. 자, 이 기사들의 타이틀만 봐도 임영웅님의 이번 2023 전국 투어 콘서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기대하게 만들고 긴장시키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워낙 피켓팅이고 워낙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워낙 표를 구하기 힘들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콘서트가 전용 콜센터까지 만들 정도로 정말 업계를 긴장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런 기사가 계속 올라와요. 임영웅 인기 이 정도였어? 인터파크 가수 임영웅 콘서트의 초긴장이다. 사상 처음으로 전용 상담 전화까지 마련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일반 티켓 상담과는 별개의 전화번호를 최초로 만들었고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특정 콘서트 전용으로 전화번호를 개설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임영웅 콘서트의 경우 팬덤의 연령층도 높고 많은 문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더 정확히 안내하고자 전용 전화번호를 개설하게 됐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 기사를 접하시고 야, 이 정도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임영웅님의 영향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나선형 성장, 과도기, 공연 상영, 공간 사업이 과연 돌파구가 될까? 멀티플렉스, 4DX, 스크린X. 자, 넷플릭스부터 이제는 콘서트 투어, 이 아이유씨의 콘서트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영웅님의 이 360도 어라운드 뷰를 나타내는 것 같은 콘서트 형태를 이미 아이유씨가 먼저 선보이게 된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관객과 가수가 호흡할 수 있고 얼마나 많은 관객들이 모일 수 있는지를 가시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아이유씨의 콘서트도 예로 들면서 넷플릭스와 다양한 이 영화 업계에서는요, 최근 스크린X와 4DX와 같이 공간 사업으로서, 체험형 사업으로서 확대시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가능해졌던 이유는요, 바로 4DX와 스크린X 등 특수관을 활용하여 빈틈을 메울 수 있는 공연장 못지않은 현장감으로서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아이유씨의 국내 공연, 실황 콘서트가 이제는 아이맥스로도 선보여진다라고 해요. 이 아이유씨의 이번 콘서트 말이죠. 그런데 임영웅님의 콘서트는 이미 I'm Here The Final로 영화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임영웅님의 콘서트 무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실시간으로
CGV 극장에서도 볼 수 있는 날들이 분명히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껏 뭐 방탄소년단이라던가 뭐 다른 아이돌들, 다른 트롯맨들의 이 콘서트가 영화로 제작돼서 나온 적은 많지만, 지금 보니까 뭐라고 적혀져 있죠? 드디어 최초로 국내 공연 실황,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콘서트를 영화 극장에서 생중계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CGV가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CGV에서 임영웅님의 영화가 개봉된다, 뭐 이런 예측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자, 아이유씨의 콘서트처럼 임영웅님의 콘서트도 실시간으로 CGV에서 생중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를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임영웅님의 요번 콘서트 있지 않습니까? 2023 콘서트 일정표를 보면 한 가지 조금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예측을 한번 드렸죠.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임영웅님의 이 전국 투어 콘서트 분명히 차후에도 지금 5개의 도시만이 공개가 되어 있지만, 이 일정 사이사이에 거의 2주에서 3주간의 격차가 있는 만큼 요 사이에 다른 지역의 새로운 전국 투어 콘서트 일정이 차후에라도 공개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하나 제가 예상을 하나 더 덧붙여 보겠습니다. 이 유튜버들 중에 최초라고 할 수 있겠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 아이유씨의 CGV,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임영웅님의 I'm Here The Final이나 방탄소년단의 콘서트 영화 무비와는 다릅니다. 녹화 촬영된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이유씨 같은 경우는 우리가 TV에서 봤던 것처럼 실시간 생중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그만큼 티켓팅 파워가 막강하기 때문에 CGV에서도 아이유씨의 콘서트를 단독 개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최초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단독 개봉, 임영웅님의 콘서트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왜 아이유씨가 먼저 단독으로 실시간 극장 생중계를 하느냐? 아이유의 콘서트가 먼저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이번 달에 콘서트가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바통을 이어받는 자가 누가 되겠느냐?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이 전국 투어 콘서트 일정 사이사이가 비어있는 이유일 수도 있다. 왜냐? 그냥 CGV에서 실시간 생중계 실황을 딱 해버리면 충분히 이 전국에서 못 보시는 분들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꼭 콘서트장을 가지 않더라도 서울이나 수도권에 위치한 극장으로 가서 임영웅님의 콘서트 실시간 생중계를 다 같이 볼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대박이지 않습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임영웅님의 이 엄청난 영향력이 경북대학교 실용음악과 후배들에게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임영웅님의 이 따뜻한 선한 영향력을 이어받은 후배들이요, 뇌병변 장애인들을 위해 자선음악회 공연까지 참여하게 되었다. 보이십니까? 지난 2일날 이렇게 자선음악회에 경북대학교 실용음악과장, 실용음악과 교수, 실용음악과 재학생 등이 이렇게 등장을 해서 행사에서 이렇게 모습을 가졌는데, 특히 임영웅님의 후배들의 무대 소식에 관객들의 큰 관심과 무대가 끝난 뒤에도 큰 호응을 얻었다라고 나타나져 있습니다. 이 경북대학교 실용음악과 후배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다시 한번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임영웅님의 CGV, 실시간 생중계 어떠십니까? 상상만 해도 가슴 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임영웅님의 복귀는요, 단순히 전국 투어 콘서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20 음반 앨범 발매, 동남아, 일본, 그리고 유럽, 미국, 전 세계 콘서트 일정, 나아가서는 CGV에서의 생중계 실황까지. 아마 이런 종합 선물 세트가 차츰차츰 공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